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77명이 발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와 돌봄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음 달 예정된 교사와 수험생 접종에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서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확대 조치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학교 생활의 행복도가 크게 떨어진 데 따른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두 번째 중국산 백신인 시노백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가 백신 정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승인되면 직접 소비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5천 명대로 떨어지고 일주일 단위 하루 평균 환자도 2만 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현충일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난 미국인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이 실내 마스크와 출입국 제한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실내 내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77명 추가돼 누적 14만 1,47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5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6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65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누적 15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605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3만 2,068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3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56만 5,377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635만 8,512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2만 5,945명 추가돼 누적 219만 8,0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12.4%, 2차 접종률은 4.3%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교육부에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에는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 회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공정의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와 돌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7월부터 시작되는 교사와 대입 수험생들의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오늘이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보고된 지 500일 되는 날이라면서 국민의 헌신적인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이 정도의 상황 관리와 희망은 없었을 거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아직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내일까지는 꼭 접종을 예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학습 결손이 발생했고 학교 생활 행복도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 등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오늘 14일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사회성과 심리 정서 지원을 포함한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30살 미만의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이 오늘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더나 백신이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는 등 백신 추가분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한창입니다. 접종 대상 348만 명 가운데 현재까지 20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아
140만 명가량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고 있어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오는 13일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 15일부터는 혈전 문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즉 6월 7일부터 예방접종센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접종 대상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요원, 여기에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만성 신장질환자 등 19만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오는 3일 예약 마감을 앞두고 백신의 효과가 확인되고 주위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률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예약률이라든지 접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하반기에도 접종 대상자가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 5만 5천 회분은 공항에 도착해 경찰의 호의 속에 국내 유통사인 GC 녹십자의 물류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이달 중순부터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만 9천 회분도 안동 공장에서 출하돼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으로 배송을 앞두고 있고 화이자 백신은 오늘 새벽 65만 회분이 추가 도입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내일 마감하는 60에서 74세 연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어제 0시 기준 72.1%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에서 74세 예약률은 77.1%, 65세에서 69세는 74.2%, 60에서 64세는 67.7%입니다. 만성 중증 호흡기질 환자 예약률은 62.5%,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 예약률은 77.6%입니다. 이들은 모두 합친 예약률은 72.3%입니다. 정부는 우선 65세부터 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오늘 19일까지 60세 이상 일반 국민과 만성 중증 호흡기질 환자,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합니다. 네, 얀센 백신 접종 선착순 사전 예약이 시작 하루도 안 돼서 90만 명분이 마감됐습니다. 접속자가 폭주해서 지연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 명단이 누락돼 예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오는 토요일 미국이 개발한 얀센 백신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접종 대상은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371만여 명.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16시간 만에 80만 명분에 대한 예약이 마감되자 방역당국은 10만 명분에 대한 추가 접수까지 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예약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젊은 층들이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저희 팀 사람들도 좀 저희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다 같이 예약을 했습니다. 특히 예약자들은 장점 가운데 하나로 한 번만 접종하면 끝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끝나니까 일단은 거기에 오는 편의성 측면도 있고요. 빠른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 인센티브도 한몫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게 이제 좀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제 상황이고 또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출장이나 이동이 아무래도 좀 자유로워진다는 점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나 예약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면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로 예약하는데 인증 오류가 계속 났다거나 한때 7만 명에 가까운 대기자가 발생했다는 예약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퍼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 명단이 누락돼 예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지자체는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민방위 대원 명단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일 24시에 접종 대상자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원의 등록 정보에 공백이 있어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잔여분 경쟁이 치열합니다.
앱에 잔여 물량이 0으로 떠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탁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접종하는 백신이 4종류로 늘어난 데다 접종률도 빠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은 상반기 중 1,300만 명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6월부터 백신 접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같은 노인 복지시설부터 백신 접종자들에게 문을 열었는데요. 오랜만에 모인 어르신들로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동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 치열한 장기 한판이 펼쳐집니다. 오랜만에 돌려보는 훌라후프는 몇 바퀴 만에 바닥으로 떨어지기 일쑤지만 운동기구 위에서 발을 굴리기만 해도 웃음꽃이 퍼져나갑니다. 아까 잘했는데. 이 경로당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문을 닫은 지 1년하고도 4개월 만입니다. 거기서 또 연락을 했고 동사무소에도 연락이 왔고요. 이제 서로 더 반갑게 아주 이산가족 마냥 이산가족 만난 거 마냥 더 열심히 하고 다시 문을 연 첫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 12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농담도 오고 언니들 잘 있어서 그동안은 뭐 했으러 만나니까 참 재밌죠. 나이가 더 많이 잡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맞고 이제 오시겠지. 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활용 수업이 한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차례 문을 닫기도 했지만 최근 수강생 절반이 1차 접종을 마치면서 수업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모여서 이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은 그동안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긴 했지만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국에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고령층의 우울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주민센터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접종자가 더 늘어나면 마스크를 벗는 노래교실이나 악기 수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또 우리 모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8명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지침도 시행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홍보 안내문을 내건 식당도 있습니다. 직계가족 8인 플러스 알파 모임이 가능하다고 지금 6월 달부터 일반 직장인들이 4 플러스 알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죠. 방역당국은 접종자에게 공공시설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백신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4월 2.3% 상승에 이어서 2달 연속 2%대를 넘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2.1% 오른 것을 비롯해서 공업제품 3.1%, 서비스는 1.5%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파가 130.5%, 달걀이 45.4%, 휘발유 23%, 경유는 25.7%가 각각 올랐습니다. 또 집세는 한 해 전보다 1.3% 오르면서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전세 1.8%, 월세는 0.8%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 상승했고 농축수산물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재료비 인상에 개인 서비스 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해서 비교 기준인 지난해 5월에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 물가 오름세는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 등이 주도한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앞선 4월의 물가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0.1%로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며 최근의 소비 회복에 따라 개인 서비스 가격이 점차 오르는 건 주목할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자녀 백신 예약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사이 타이레놀 매출이 4월 동기보다 9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CU에서도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 타이레놀 매출이 4월 동기보다 89% 넘게 늘었습니다. 타이레놀이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발열과 두통 등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에 수요가 늘고 일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두 번째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의 정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 승인을 받은 중국산 백신은 지난달 시노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WHO는 시노백 백신을 18살 이상에게 사용하고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2주에서 4주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백신은 WHO의 8번째 긴급 사용 목록에 올라가면서 국제 공동 구매와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The easy storage requirements of CoronaVac make it very suitable for low resource settings. It's now the 8th vaccine to receive EUL by WHO. 시노백 백신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필리핀, 태국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모더나는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백신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자료 제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품목 허가가 나오면 모더나 백신은 다른 의약품처럼 시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12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후 미국에서 모두 1억 2,400만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달 7일 FDA에 코로나 백신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000명대로 뚝 떨어지면서 일주일 단위 하루 평균 숫자도 17,000여 명으로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백악관 직원들도 다음 달부터는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집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6,000명대를 기록하며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뒤 하루 뒤에는 5,000명대로 더 줄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많은 주들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한 것이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봐도 진정세가 완연합니다. 7일 단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000여 명으로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은 올해 1월 2일과 견주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0.83%, the lowest we've seen ever since this pandemic began. Since we started testing and measuring, this is the lowest level that we've had. And it's absolutely amazing. CNN은 하지만 주말과 메모리얼 데이 휴일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백신 덕분에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살 이상 성인의 62.8%가 최소한 1회 백신을 접종했고 51.7%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Based on the continuing downward trajectory of cases, the scientific data on the performance of our vaccines,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virus spreads, that moment has come for those who are fully vaccinated.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등도 1년여 만인 현지 시각 1일부터
거리 두기 등이 없이 완전한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또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해왔던 백악관도 다음 달부터는 사무실 근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CNBC 방송 등 미국 언론은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항공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하루 평균 178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지난달 28일 196만 명은 코로나19 사태 후 최다 기록입니다. 지난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중 가장 공항이 붐볐던 날 기록된 34만 1,000명의 6배 이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메모리얼데이 연휴보다는 공항 이용자 수가 22%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미국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북미 영화관의 박스오피스 매출도 1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5월 28일부터 31일 북미 지역 영화관들이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 티켓 판매고를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모조에 따르면 북미 지역 영화관들은 메모리얼데이 나흘 연휴 기간에 9,758만 달러 티켓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영국에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8일 안에 숨진 사람이 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2만 7,700여 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고 전 세계에서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 멕시코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네, 코로나19 접종 속도전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통제한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외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이칠로프 병원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음악을 즐깁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를 기념하는 음악회입니다. So I'm so happy to be here this morning as Israel is out from the corona. I think Israel is a great spot to live during the COVID-19 period.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을 위해 도입했던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Now we are opening all the activity in Israel and no more Green Pass. 다만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국 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대응 부실로 누적 감염자가 83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930만 명의 9%에 달하고 사망자도 6,41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We are stepping out of the corona. Corona is no longer an epidemic here in Israel. Can be a sporadic disease. 현재 전체 인구의 55% 이상인 513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빠른 접종의 성과로 3차 유행이 절정이던 1월 중순 한때 10,000명 선을 넘었던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30명 내외까지 줄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이 하루도 채 안 돼 마감됐고 오후에는 모더나 백신 첫 물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요. 접종률도 늘고 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살에서 74살 어르신분들 중 아스트라제네카 사전 예약을 잊으셨다면 내일이 마지막이니 꼭 접종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